TBS 뉴스 한번 보죠. TBS. 서울 청년 월세 지원받는 20, 30대 주거비로 소득의 38% 지출. 소득의 40%를 주거비로 쓴대요. 월세로 낸다는 얘기죠. 소득의 40%를 주거비로 내고 나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좀 많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래놓고서 이제 대책은 이제 그거다. 이제 임대주택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임대주택이 그쵸, 임대주택 들어가면은 살만합니다. 월세 한 10만원 15만원 내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죠. 문제는 로또잖아. 수요 지금 청년들한테 주택 그래서 이제 뭐 호텔 개조하고 뭐 해서 막 공급을 늘린다고 하면서 그 개조하는데 뭐 1억 얼마? 나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있어. 호텔 개조할 때 드는 돈, 뭐 그 매입하고 개조할 때 드는 돈, 그렇게 나라 예산 쓰면서 업자들도 부리면서 또 관리하면서 그 효율적으로 하나? 정말 일단은 그 의문을 찍고 싶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좌파하면 뭐예요? 좌파하면 노동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좌파하면 노동입니다. 노동을 이제 노동가치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 대한민국 좌파들이 여러분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노동자가요, 여러분 임대 아파트 살고 싶어해요? 노동자들이요 노동자도 집 사고 싶지,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싶지.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잘못 배워먹은 거로 평생 가는 거예요. 그건 옛날에 19세기에는 노동자가 자산을 갖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 그 사회주의 혁명이나 이런 걸 할 때, 소련 같은 데 할 때 코뮤날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공공주택, 공공아파트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공급을 했지. 그런데 문제는요, 20세기에 들어서는 부동산을,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분 노동자들이 부동산 소유하고 아파트 소유하고 자산을 축적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게 이미 확인된 나라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으면서 차 사고 집 사고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19세기 20세기 초에 공산주의 사상이 꿈도 꾸지 못했던 노동자의 삶, 해외여행 다니고 휴가 때 휴가 쓰고, 아니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변했는데 왜 19세기 초반에 아니면 그 식민지들 막 할 때 그런 시대에 만들어진 사상 가지고 임대주택과 공유주택 뭐 이런 식의 개념을 밀어붙이냐고, 등신들 같이. 그 구닥다리 사상이에요. 구닥다리 사상. 근데 문제는요, 얘네들이요 지금 청년들 입장에서는 공산주의 하고 싶겠어. 청년들 입장에서는 웃기는 거라고요. 웃기는 거. 멀쩡했던 사회, 모두가 일을 하면 노동소득이 존중을 받은 거죠. 노동소득으로 집도 사고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아프면 사람 병원비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니 이제 여러분 노동소득이 붕괴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소득으로 먹고 사는 거, 그냥 그날 데이 바이 데이로 하루하루 이렇게 먹고 사는 그것만 돼. 노동자가 지금 노동소득으로 집 사는 게 가능해요? 지금 노동자가 노동소득으로 집 사는 거, 대학 보내는 거 두 개가 다 부서졌죠. 1990년대만 해도요, 노동자들이 집 사는 거하고 자식 대학 보내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고, 그게 특권층의 모습만 아니었는데, 지금 이대로, 지금 2020년에 여러분, 대학 등록금하고, 이 집하고, 노후 대책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엄두가 안 나는 사람들이 슬슬 폭발하기 시작을 한다고. 그냥 조국 같은 인간이 가분개로 살아도 잘 내가 가분개도 살아도 잘 사는 세상. 지금 대한민국 가분개는 여러분 월세 걱정해야 되지. 월세로 쪼들리면, 월세로 소득의 40%를 털리면 당연히 전기세 걱정도 하게 된다. 이러면 니네가 태양광 해가지고 전기세 올려놓으면 전기세 걱정돼야 돼. 그 무식주 걱정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공급주택, 이 주택 정책이 사회주의적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전세 무너뜨리지. 니네들의 사회주의 정책이 전세 무너뜨렸지. 월세가 몰렸지. 지금요, 우리가 있잖아요.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삶을 갈랐다니까? 신입사원이 그때 대출 땡겨서 집을 샀어. 부장님이 신입사원 월급 2배를 받았다고, 2배라고 해도 집 없는 부장님이 집 산 신입사원한테 자산소득에서 상대가 안 된다고. 집 없으면 꽝이야, 지금. 요 몇 년 사이에 생각해보세요. 서울에선 자산소득이 연간 2억 정도 되는 거였고, 연간 2억씩 올랐고, 경기도만 해도 연간 1억씩 올랐다고. 집 없으면 꽝인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사람들한테 뒷박을 쳤지. 그래도 되는 세상, 그렇게 된 세상이 될 거라고 했어요. 아니죠. 그렇게 안 될 거라고 했죠. 소득주도 성장?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세상? 이게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세상이냐? 이 멍청한 새끼들아. 세상을 말아먹은 겁니다. 말아먹은 거. 이렇게 되니까 부모가, 지금 솔바람님도 얘기하셨지만 부모가 물려준 게 없으면 이번 생은 망,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물려준 게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 부모님이 오래 살아. 그럼 부모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부모님이 물려주는 거지. 부모도 자기 생은 삶을 영위해야 되는데, 옛날같이 여러분, 요즘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한테 재산 일찍 주고 싶어요? 그랬다가 자식이 날 버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확 드는데, 부모도 자기 재산을 자기 죽을 때까지는 자기가 써야지. 어떻게 자식한테 너 이거 주면 나 부양할래? 그런 계약 관계가 맺어지지 않잖아, 지금. 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그냥 붕괴한 거예요. 멀쩡한 건 노동소득이요, 여러분. 노동소득이 존중받아야 되는 건 우파들도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일해서 돈 버는 게 허무해지면요, 그 나라 망합니다. 일해서 돈 버는 게 허무해지고 다 자산소득을 쫓으면요, 나라 망해요. 지금 이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해결책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 좌파들, 나 진짜 욕 나오는데, 이 새끼들은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새끼들이 아니고, 일을 점점점 망치면 망쳤지, 이 새끼들은 해결책 내놓을 수 있는 새끼들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거의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제 제목에도 미안하다고 해놨지만, 진짜 여러분, 미안하죠. 안 미안하게 생겼습니까, 이게 지금? 미안하고, 민망하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20대, 20, 30대들한테. 이런데도 지지하냐? 이런데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니들 삶과 니들 미래를 망친 정치 세력이야. 빨리, 나처럼, 대가리가 먼저 빨리 깨지는 게 상책이다. 미안합니다. 진짜 청년 여러분들. 그런데 그리고 또 여기서도 정치인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 그리고 그 정당들 지금 장기적인 비전 좀 제시해 주십시오. 노동 가치가 박살나고 자산 소득만 미친 듯이 폭주하는 이 시대에 각자의 비전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친구들이 그때 이 정부 있잖아요, 여러분. 비트코인 규제하고 사지 말라고 난리를 쳤는데, 젊은 애들이요. 지금 젊은 애들이 말이, 그때 빚을 내서 사서 망하더라도 내가 망할 테니 이거 규제하지 말아줘 난리를 쳤는데, 그때 막 너무 폭주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비트코인이 2배 이상 올랐죠. 애들이, 저희 개새끼들이 내가 부자 될 기회를 막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 뭐라고 할 말이 있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정부가 뭔가 이렇게 일관되게 하면서 추구하는 바가 노동소득이 삶의 답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그러면 결국은 시민 불복종이 벌어지든 뭐가 벌어지든 다 나라가 망하는 길이어도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투자하겠다고 덤비고 파산하는 사람들이 속출할 걸 나라가 말릴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됐던, 삼성전자 주식이 됐던, 현대자동차 주식이 됐던, 해외 주식이 됐던,
부동산, 서울 부동산이 됐건 다들 자산 소득을 향해서 월급 받는 거 허무하다. 빚을 땡겨 살아도 자산 소득을 쫓아야겠다. 이런 상황이 되면 결론은 누군가는 돈을 벌고 빠져나오겠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는 100% 거품 꺼지고 망한다. 이 상황인데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거든요. 정치 세력이. 장기적인 비전. 국민의힘, 국민의당 다 이 정당들한테 장기적 비전, 본인들이 집권하면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가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지 지금 장기적 비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후보들도 좀 얘기 좀 해주고. 이제 전 좌파도 쳐다도 보기 싫은 게 이제 제 심정인데, 좌파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저는 이제 안 믿습니다. 니들 능력도 없는 것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파들, 중도 정당, 우파 정당들도 확실히 비전과 해결책을 좀 보여주세요. 그런 게 전혀 없이, 저도 지금 그러고 있지만, 그래도 저도 지금 이러고 하면서 반성을 하고, 반성을 한다기보다는 그거단 말이에요. 계속 고민을 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중도 정당들, 그리고 보수 정당들에서도 좀 고민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문건도 좀 나오고, 본인들의 권력만 쫓는 게 아니라 권력이 아닌 해결책을 쫓는 정치 세력들이었으면 좋겠어요. 해결책이 없어도 자세는 해결책을 향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해결책에 관심들이 너무 없어. 한국 정치 큰일입니다. 어쨌든 계속 저도 한국 정치 지켜보고 뭐 하면서 같이 답을 찾자는 얘기는 계속하고 시민들도 다 함께 좀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한심한 상황이긴 한데, 근데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답이 없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렇듯이 답을 찾아낼 겁니다. 고민하고 숙고하고 찾으면 답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